안녕하세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법령 안내서, 뒤에 보시면 똑같네요, 제목이. 이게 2020년 버전인데 11월 달에 출간이 됐어요. 안 나오나? 보면 제가 이 책을 며칠 전에 대사관에 일보러 갔다가 하나 구했어요. 눈에 보이길래 달라고 해서 공부 좀 하려고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뭐 예전 거보다는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하고 또 대부분 다 맞아요. 그게 벗어나는 거 없고, 제가 아는 부분 아주 길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좀 비교해 보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도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책을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 이런 법령 안내서를 출간하기는 했는데 예전 거보다는 편집도 깔끔하고, 앞에 이렇게 목차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출입국 비자, 법인 등록 절차, 회사 형태, 대표 사무소 및 지사, 외국인 투자의 형태, 민관협력법, 고용 관련 법령, 주요 조세 관련 법령, 수출입 절차, 세무조사, 지식재산권 등등등 해서 금융 및 외환관리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내용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 책 뒤에 보니까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사전 동의 없이 상업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책을 뭐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에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맨 앞에 이제 개요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건국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있고, 천연자원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확보가 된 개발 가능한 천연가스가 1.1조 입방미터, 대충 뭐 도매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천억 불이면 한 500조 정도 되겠네요. 500조. 원유가 6억 배럴. 제가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 원유 매장량 확보가 된 게 약 2억 배럴 정도 됐었어요. 당시에 카자흐스탄이 146억 배럴이었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원유가 6억 배럴,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146억 배럴일 거예요. 계속 채굴은 하는데 또 이제 새로운 유전을 발굴하니까 금은 5,000톤, 금 5,000톤을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 한 3천억 불 정도, 그만 3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교역량이 21.6억 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600여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다양한 형태로. 뭐 법인도 있고 대표 사무소도 있고 뭐 등등. 어쨌건 이 책을 편찬하면서 실무 사례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18년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됐죠. 우리나라는 방문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고, 비자 발급받는 데는 보통 뭐 최소한 2주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일반 상용 비자는 2번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크레데이션 주재원이라든가 외교관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1년짜리 비자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법인 등록 관련돼 가지고 등록하는 행정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최저임금 약 한 22불 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의 20배 정도 전자등록하면, 만약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약 한 40에서 한 50배 정도, 20불에 50배 정도면 한 1000불 정도 들어가네요. 등록세가. 그리고 뭐 법인 인감 등록 뭐 등등 쭉 있고, 회사 형태에 보시면 이 책에서는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인트 스톡 컴퍼니라고 해서
주식회사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약 한 16만 불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 유한책임회사, 보통 LLC라고 하는데 우즈벡에서는 OOO라고 해요. 러시아어로. 그래서 이 OOO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오시면 현지 법인 만들 때 보통 하는 게 이 OOO예요.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긴 한데, 자본금이 최소임금의 40배, 40배면은 아까 22불이니까 한 800불 정도 되죠. 800불, 900불 정도 최소 자본금이. 개인 회사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과 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여기서 뭐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연락사무소, 주재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법인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대표사무소를 등록하는데 등록비는 여기서는 이제 120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매월 100불 해서 1200불이고, 만약 2년이나 3년짜리를 하게 되면 그 개월수만큼에 대해서 100불씩 곱하면 뭐 2400불이나 3600불이 될 거예요. 기타 필요한 뭐 아크리데이션 만드는 서류나 절차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뭐 이걸 본다고 해서 사실 그 일을 직접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뭐 관련된 부처에 방문할 때 또는 서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큰 틀에서는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현지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해가 좀 잘 될 거야, 아마. 외국인 투자의 형태에 관한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에 내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혜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1996년부터 있던 거긴 한데, 그 외국인 투자가 여러 가지 형태인데, 뭐 정부랑 투자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와 별개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납입 자본금이 최소 4억 숨 이상, 약 한 4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 1인 이상의 외국인의 기업 설립 발기인으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본금이 클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이 최소 15% 이상 돼야 된다. 아마 금액도 맞아야 되고 이 비율도 맞아야 되니까. 다만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기업이 전자, 섬유, 건축 자재, 식품, 화학, 의학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재산세, 환경세, 도로기금 등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5%에서 30% 수출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30%까지, 수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재산세 50%까지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1,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부와 협정서를 체결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 매출액의 60% 이상이 직접 생산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 생산 기업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혜택을 또 받게 돼요. 예를 들면 7년간 세금 면제되는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에, 그리고 농촌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업 등록 후 1년 동안 세금 면제, 2년차 때 75%, 3년차 때 50% 면제해주고, 토지세를 2년간 면제받고, 일반적인 경우는 기업 등록 후에 1년 동안 소득세 75%, 2년차 때 50% 면제, 뭐 이런 정도 특별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 외에도 투자 금액에 따라 가지고 30만 불에서 300만 달러, 또는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또 1000만 달러 이상, 뭐 이런 경우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어요. 그건 한번 책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우즈베키스탄에는 아직 그 PPP 관련 법령이 없지 않냐, 그 민관 협력 사업, 우즈베키스탄 정부하고 외국의 민간 기업이 같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투자하는 사업을 이제 PPP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9년 5월 10일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저도 알기로는 우즈베키스탄에 PPP 관련된 법령이 있고, 이번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보건부하고 인도 회사요. 인도의 그 의료 전문 회사인데, 그 혈액투석 하는 병원을
전국에 4개를 짓는 사업을 우즈벡 정부에서 입찰을 했었어요. PPP 참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도 회사가 낙찰을 받아서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PPP 관련된 법령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국유재산의 민영화, 지금 2019년 12월까지 보면은 GDP의 55%, 세수의 44%를 국영기업이 하고 있대요. 뭐 이 부분은 계속 민영화를 통해서 비율을 낮추려고 지금 뭐 월드뱅크나 뭐 국제금융기구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지원을 할 때 그런 민영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관련 법령은 굉장히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신 분들은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채용을 할 때 뭐 휴가, 임금 관련된 부분, 야근수당, 초과근로수당, 1.5배 이런 것도 쭉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수당 같은 경우에 초과근로수당은 2배로 해야 되고,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때는 이제 1.5배로,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수당,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2배로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고,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요. 주 5일제로 근무를 할 경우에 58이 40 되고, 주 6일제로 할 경우에는 일일 근무 시간을 7시간 이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6, 7, 42, 42시간 되는데 아마 그건 조정을 해가지고 40시간을 넘길 수는 없다. 그렇게 돼 있고, 연간 120시간을 초과해서 초과 근로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휴가는 기본 15일이고, 무급휴가 조건이라든가 경조휴가. 경조휴가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니까 본인 및 자녀 결혼 시에는 10일,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도 10일. 우리나라가 5일인가요? 여기는 10일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서 주요 조세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제 개인소득세, 우즈베키스탄에 개인소득세는 업종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법인세 먼저. 주요 조세 관련 법령 중에서 법인세는 일반적인 세율은 15%라고 돼 있고요. 분기별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 4월 25일, 7월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율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시멘트나 폴리에틸렌, 통신 서비스 쪽은 법인세가 20%, 금융도 20%, 그리고 이제 농업이라든가 사회 업무, 수출 서비스,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은 법인세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 쇼핑 단지에서 수익 창출하는 것도 20%, 국가 등록 전자상거래 업체, 이건 7.5%.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12%인데, 외국인이나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급여 외에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교육비, 휴가비, 뭐 식료품비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5%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달 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일 이후로 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보니까 인쇄, 부동산,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행위, 부동산 계약에 따른 투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관광, 항공, 모국어 강의 뭐 이런 것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이고, 2020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면제된 것도 따로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재산세는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가지고 자산가치의 0.2에서 4%를 내게 돼 있고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는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사무소가 보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안 낸다는 얘기죠. 어차피 대표사무소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체의 뭐 전시를 목적으로 하거나 비영리 활동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만약에 대표사무소 주재원이 본인이 살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0.2%에서 4%니까 원천징수, 뭐 통합세 이런 게 있는데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책을 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각종 계약 관련된 지식재산권, 상표권,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등등 쭉 있고, 뒤에 보니까 토지 관련 사업활동에 관한 토지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 토지사유화법 관련돼서 나온 게 보니까 원래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2019년 8월 13일 날 발표하기로는 2020년 올해 3월 1일부터 사유화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21년 3월 1일로 변경됐다고 정확하게 나오네요. 내년 3월 1일부터 토지 사유화가 진행이 될 거다. 뭐 토지 관련된 건 좀 복잡하긴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이제 수입 절차 관련 규제, 사법제도, 분쟁 해결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있어요. 전체가 200페이지, 201페이지 나오네요. 한번 대사관에서 이거 목가지로 배포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없으니까 얼마나 출판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대사관에 가실 일 있으면 이렇게 혹시 대사관에 가실 일 있으면 이 책 하나 집어와서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